간단하게 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평반지에 걔네들 그릴 때 썼던 도구 설명, 뭐 그런 걸 할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잘라서 그때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라이너 창을 보면 탑,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한 얘기죠. 중심, 일단 사각형이 아니라 육면체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 보면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오른쪽, 그 다음 뭐 이건 투시도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창에 대한 설명인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화면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책 봐도 잘 모르겠고, 얘를 이렇게 클릭을 잘못해서 살짝 옮겼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껐다 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라이너를 다시 깔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화면 구성을 바꿔서 모델링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도 써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가려면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상관없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는 뭐냐면 뷰포트, 기본 뷰포트 그렇게 써 있는데, 자, 탑에서 길쭉한 사각형을 하나 그리죠. 이렇게 해서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고 여기는 크기가 똑같고, 이거는 그 화면 가운데에 놓는 거죠, 물체를. 뭐 이제 전체적인 크기를 고려해서 그런 거고요. 오른쪽 버튼은 화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라이트 뷰가 이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좁은데 넓게 나오잖아요, 화면 안에 가득. 다시 왼쪽 누르면 얘가 요만할 때 얘는 요만하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다시 앞에 얘기로 돌아가서 이 화면을, 탑뷰를 움직일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되죠. 들어가면 되고,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 버튼, 프론트도 마찬가지죠. 라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퍼스펙티브에서는 오른쪽 눌렀더니 회전을 하죠.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이게 간단한 화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하나의 뷰만 크게 보게 하려면 위에 글씨 글씨 써져 있는 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졌다가 다시 더블 클릭하면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라이노 기본적인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면 탑이 나오고, F2를 누르면 프론트, 그 다음 뭐 3은 라이트, 4는 퍼스펙티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다시 얘를 눌러서 돌아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건 아까 했죠. 뷰 크기 설정하는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가운데 잡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화면 구성은 뭐 일단은 여기다 이제 명령어 넣는 창이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원을 하나 그릴게요. 얘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얘 여기서 도구 모음 있는 데서 이동 눌러서 움직였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꼭 집은 왼쪽 클릭으로 집은 상태에서 드래그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개인 취향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버릇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건 없어요. 잠시만.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무브 이동을 했을 때 도구 모음을 클릭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이제 명령어 창에 아마 영어로 넣어야 될 거예요. 무브를 넣게 되면 작동을 하죠. 이런 거고요. 근데 뭐 굳이 뭐 영타가 빠른 사람들은 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눌러서 해도 속도 차이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오히려 이제 마우스에서 손을 떼게 되니까 더 정신없겠죠. 뭐 한 손으로 타자 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지금 이제 생방송이랑 같이 하면서 녹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의 색깔이 이제 변하지 않겠지만, 따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자체에 이제 노란색 그 원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리고 왼쪽 클릭할 땐 빨간색 물결이 빵 치고, 오른쪽 클릭하면 파란색이 빵 치고. 그거 이제 뭐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라이노 동영상 뭐 사람들이 올린 거 보면서 왼쪽 클릭을 한 건지 오른쪽 클릭을 한 건지 상당히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 때는 처음부터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커브 필릿이라고 써있고 마우스 그림이 써져 있고, 왼쪽이 검정색 색칠이 돼 있죠. 왼쪽 클릭하면 된다는 거고, 아까 여기에서 뷰포트에서 왼쪽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 클릭하면 다르게 되고, 그게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원을 그릴 때 프론트에서 0 엔터를 했었죠. 프론트에서 0 엔터. 이 좌표 중심에서 시작하는 원을 그릴 때 0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그리든 이 좌표의 중심에서 그리는 게 맞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크게 다르게도 상관이 없지만, 중심에서 하는 게 뭘 하든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곡선을 하나 그려서 얘를 회전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도 회전의 중심축을 정할 때 0 엔터 눌러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3차원이니까 x 좌표값 뭐 y 좌표값 뭐 z 좌표값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원을 그릴 때 이 좌표의 중심에서 그리고 싶었다면 0,0,0 해서 엔터를 치면 되겠죠. 똑같아요. 0,0,0이나 그냥 0이나 아니면은 그냥 0,0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겠죠. 라이노 학원 가도 아니면 뭐 책에서 보거나 할 때도 이 좌표, 이 눈금이 있으니까, 그리드가 있으니까
여기 그리드 스냅을 켜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귀찮아서 안 쓰게 돼요. 특별할 때만 쓰게 되고, 이게 이제 뭐 1mm 간격으로 딱딱 나눠지게 그림을 그리나, 어쩔 때는 뭐 0.5mm도 잘라야 되고 0.02mm 뭐 0.01mm 그런 식으로 이동도 해야 되는데 깝깝하죠. 그래서 그냥 0 엔터를 씁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쭉 가게 되죠. 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쭉 가게 되냐면, 자,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연필을 아니면 뭐 펜을 잡고 원을 그리게 되면 시작되는 곳이 있고 끝나는 곳이 있죠.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합시다. 얘가 이제 펜이라고 생각하고 쭉 그리게 되면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이 만나는 곳, 그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뭐 심이라고 부르는데, 한글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닫힌 커브 심 조정 이렇게 써있죠. 심이라고 불러요. 얘는 원을 그냥 그리게 되면 16mm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심은 3시 방향에 있어요. 자동으로 거기로 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뭔가를 마음대로 쪼물락쪼물락 만지면서 그리려면 반지를 그릴 경우에 이 심을 돌려야 됩니다. 아래로. 그래야지 이제 위에서 갖고 놀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원을 그릴 때 한번 명령어 창을 보죠. 그럼 이제 원의 중심 넣고 그러면 뭐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넣기 전에 변형 가능하게 할 거냐, 뭐 어떻게 원을 그릴 거냐,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은 변형 가능하지 않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죠. 원의 중심 넣어서 16mm 하나 그려주고 얘를 옆으로 살짝 움직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원을 그리는데 변형 가능, 뭐 차수 3.8개, 뭐 일단 이렇게 하죠. 0 하고 16mm 엔터를 칩니다. 두 개 다 선택을 해주고 점 표시를 눌러주죠. 왼쪽 클릭으로. 그러면 점이 다르죠. 똑같이 원인데, 똑같이 16mm 짜리 원이었는데 점을 한번 움직여 보죠. 건볼 켜서 한번 해볼게요. 쭉 가면 뾰족하죠.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여기로 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얘도 날카롭죠. 그래서 이 변형 가능하다, 변형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얘를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뾰족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변형 가능하지 않은 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동을 해도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원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변형 가능, 차수, 점개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점개수야 뭐 아까는 8개였으니까 얘를 눌러서 뭐 10개로 하면 10개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한국말이 안 되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잠시만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점 8개라는 게 좋아요. 갖고 놀기도 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뾰족뾰족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 라고 했다면 점 개수를 뭐 한 20개 해보죠.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점을 키고 이 라이노 기본 단축키 중에서 점 키는 건 F10입니다. 그냥 얘를 눌러도 되고요. F10을 눌러도 돼요.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대충 선택해보죠. 얘를 해서 2D 스케일로 살짝 만져줘보죠. 자기가 이런 결과물을 바랬다면 맨 처음부터 점 개수가 많은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걸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물방울 모양만 그리면 된다라고 했다면 변형 가능하지 않게 해놓고 점을 켜주고 이동한 물방울 모양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간단하게. 뭐 이게 또 변형 가능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꼭 변형 가능하게 할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저런 방법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자, 다시 원얘기로 돌아갑시다. 여기 보면 이제 수직 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2점, 3점 뭐 이런 게 있죠. 원의 중심은 그냥 중심 하나 때려 넣어서 원을 그리는 거고, 중심은 그런 거고, 2점은 양쪽 끝점으로 원을 그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떨어진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이제 떨어진 공간을 이 커브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점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2점을 씁니다. 끝점, 끝점 이렇게 그리게 되죠. 3점은 마찬가지예요. 3점은 똑같죠. 2점하고 3점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죠. 삼각형은 언제나 평면이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임의의 사각형이죠. 얘를 점을 켰어요. 그래서 내리게 되면 평면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저게 삼각형이라고 해봅시다. 꾹, 꾹, 꾹. 자, 삼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건 정확한 삼각형이 아니죠. 얘는 못생긴 삼각형이니까 다시 그리죠. 내가 삼각형을 어떻게 그렸더라? 참 큰일이야. 일단 커브를 하나 그려주고 얘를 면으로 바꿔볼게요. 이것도 아니죠. 가나던 걸 하려니까 참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얘를 점을 키고 얘를 그냥 합치죠. 편집해서 됐죠? 자, 이러면 점을 켜도 점이 3개인 제대로 된 삼각형이 나왔죠. 얘를 어떻게 움직여도 삼각형은 언제나 평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스듬한 삼각형 위에 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원을 누르고, 원 맞니? 원을 누르고 3점을 누르고 여기에 근처점 눌러주시고, 자, 근처점 여기 잡히죠? 꾹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또 꾹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또 꾹 한번 눌러주면 이 삼각형 면에 맞는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라이노 도움말 참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도움말이 있죠. 자동 업데이트 꼭 선택을 해 놓으시고 오늘 꼭 눌러주면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 명령은 뭔가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플레이도 돼요. 얘가 좀 지겨워서 그렇지 그 어떤 라이더 책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여기 똑같죠. 변형 가능 요렇게 할 수 있고 요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자세하게 설명과 동영상이 함께 있습니다. 꺼주고 자 이제 원 얘기는 대충 끝났죠. 아 회전 그 다음 회전 얘기네요. 그 평만지를 그릴 때 이런 걸 했었죠. 간단하게 빠르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사각형도 이렇게 그려주고 얘를 이동을 했었죠. 중간점 4분점 이동 눌러주고 중간점 4분점 해가지고 얘를 회전으로 돌렸습니다. 어디 있니? 아 여기 있네요. 회전축의 시작은 당연히 0이죠. 모든 걸 0을 기준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0 엔터. 회전축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지 뭐 0 딴소리 하죠. 뭔가가 됐는데 이건 뭔가 싶고요.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회전축은 항상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자, 회전축의 시작 0 엔터. Shift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 360도 돼 있으니까 엔터 엔터. 이상하게 나오죠. 360도라고 써 있었는데 아까 이제 뻘짓을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화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얘를 선택해주고 지금 이게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회전축의 시작 0 엔터. Shift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 그 다음에 360도를 빙글 돌리면 됐죠. 다시 뒤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죠. 왼쪽 클릭 여기서 엔터를 한번 누르든 이 얘기를 안 했네. 엔터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엔터로 생각해요. 얘는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딱 했더니 회전각도 360도가 딱 돼있죠.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도 옵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원 하나 그리는 것도 옵션이 여기저기 많았는데 다시 한번 보죠. 회전축의 시작 0 엔터. 쭉 원래 개체를 삭제할 거냐, 원래 이 단면을 삭제할 거냐, 변형 가능하게 할 거냐, 몇 도로 돌릴 거냐, 어쩌고 나오죠. 그럼 이제 변형 가능하고 변형 가능하지 않은 건 원 얘기에서 나왔었죠. 근데 이제 면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일단은 변형 가능하지 않게 돌려보죠. 빙글 돌렸어요. 꼭 생긴 게 아까 이제 점 4개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선이 하나씩 그어져 있죠. 얘 옆으로 잠깐 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굵은 선이 있죠. 얘는 심입니다. 아까 얘도
심이 3시 방향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커브는 심은 어디서 보나요? 얘에서 봅니다. 방향 분석하면 여기 있죠. 끝점 딱 뜨면서 이게 심이고, 이 라이너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을 그릴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립니다 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회전으로 돌려보죠. 회전 주기 시작. 쭉 어쩌고 저쩌고 변형 가능. 예, 점개수 8개. 엔터 엔터 했더니 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죠. 그럼 얘 점이 켜지나요? 아, 점도 안 켜지는데 무슨 변형 가능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폭파를 합니다. 폭파해서 솔리드가 아닌 면인 평반지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 폭발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출력 안 돼요. 지금 이제 뭐 다들 그 FDM 방식 맞나? 3D 프린터 뭐 필라멘트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대중화가 돼서 뭐 신기버스에서 많이 다운받아 가지고 이것도 출력하고 저것도 출력하고 하는 사람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뭐 큐라에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조인이 안 돼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물론 이거 그대로 라이노 파일 못 집어넣고 얘를 뭐 일단은 폭파된 걸 다시 조인해 볼게요. 조인 어디 있니? 아, 조인 합쳐졌죠? 결합이니? 한글로 결합. 자, 이렇게 해서 딱 했더니 설명 뭐라고 나와요? 닫힌 폴리 서피스의 집합인데 닫혀 있어요 라고 써져 있죠. 얘를 다시 폭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개의 폴리 서피스가 4개의 서피스로 분해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어쨌든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메쉬로 바꿔주고, 얘를 저장할 때 뭐 STL 파일로 바꾸면 뭐 메쉬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메쉬로 된 걸 큐라로 넘겨야지 기계가 알아듣습니다. 라이너로 바로 넘기면 안 돼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폭파한 녀석의 점을 킵니다. 띵,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다 선택해서 점을 켜보죠. 폴리서피스에 점을 못 켜? 폭파가 안 됐나 보군요. 오케이 해주고 점을 켜줍니다. 자, 뭐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단면으로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점이 다들 일치하고 있네요. 위치가 여기 점 하나 같지만 점 2개예요. 왜냐면 요 면의 점과 요 면의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변형 가능한 건 어떻게 갖고 놀 수 있고, 변형 가능하지 않은 건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보죠. 아까 이제 물방울 모양 얘기했었죠. 물방울 아까 원그리드 했었죠. 이렇게 하면 물방울 모양이 됩니다. 변형 가능은 뭐 달걀 모양 뭐 비슷하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물방울 모양은 특별한 일이 있지, 특별하게 물방울을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 점을 한꺼번에 잡아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얘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점을 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하지 못했지만, 굳이 얘를 뭐 변형하자면 스케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만지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켜서
아까 솔리드를 폭파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켜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져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좀 색다른 모양의 반지의 옆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변형 가능하지 않음인 거고, 변형 가능 이거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반지가 좀 돌아다니긴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뭐 한쪽은 이쪽으로 가 있고 한쪽은 뭐 저쪽으로 좀 가 있고, 이 물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점을 당겨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반지가 너무 둔탁하니까 아래가 좀 얇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면, 이 건볼에서 이 사각형 누르고 당겨주면 스케일입니다. 이게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만져줄 수가 있겠죠. 여기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 라고 했다면, 자, 투시도에서 봐가면서 연두색 사각형 눌러주고 이렇게 좀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서피스의 차수를 바꿉니다. 지금은 점의 개수가 여기서 봤을 땐 점이 많고 여기서 봤을 땐 점이 2개밖에 없죠. 이쪽 방향은 차수가 1이고 이쪽 방향은 차수가 3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아까 그렇게 그렸어요. 회전을 할 때 오케이, 나중에 합시다. 이건 좀 정신없을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평반지 그랬으니까 그 다음은 엔게이지 반지겠지만 뭐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원래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이렇게 길어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차수를 변경합니다. U는 3이니까 그래 너 3하고, V는 1이니까 너도 3해라. 그러면 얘의 점을 켭니다. 그러면 점이 늘어났죠. 이 얘기가 뭐냐? 이 얘기는 윗면을 평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져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끄고 2D 스케일을 가지고 놀아보죠. 프론트에서 0 엔터하고 쭉 눌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형태의 반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하면 흔히들 말하는 엔게이지 반지, 위가 동그란 반지가 되겠죠. 여기선 다시 1D 스케일로 이렇게 만져주면 뾰족했던 게 살짝 동그래지면서 나름 예쁘게 되죠. 이게 이제 차수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회전에 이런 옵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와 같이 도움말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얘는 히스토리가 적용이 돼요. 얘는 뭐가 돼요. 히스토리 얘기도 나중에 할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각도구 꾹 눌렀더니 직사각형의 중심은 어디냐? 0입니다. 다른 모서리의 길이는 4, 그 다음 2 이런 식으로 그렸죠. 얘도 옵션이 참 많겠죠. 딱 했더니 둥글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차근차근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얘도 당연히 도움말이 아주 잘 나와 있겠죠. 근데 가끔은 도움말이 없는 녀석이 있긴 해요. 그 다음은 이제 뭐 개체 스냅, 여기 보시면 뭐 끝점, 근처점, 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는 또 설명이 더 깁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지? 35분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끊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 뭐 원회전 사각도구 설명 대략 했으니까, 그 다음엔 궤체 스냅과 커브 간격 띄우기, 뭐 직선 돌출, 서피스 간격 띄우기, 마지막으로 그 모서리 엣지였죠. 엣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반지 그렸을 때 엣지를 둥글게 해줬던 거 있었잖아요. 날카로운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었죠. 요것에 대한 설명까지. 그래서 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내는 걸로 하죠. 이 평반지를 그릴 때 썼던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동영상 2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